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주로 풀어왔던 연예인이나 정치인 사주와 같은 유명인 사주 이것과는 관계없이 일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사주, 보통 사람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사주는 현재 양간이니까 이게 대운이 지금 역행하고 있으니까 여자분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호대운 갑진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나이로 21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의 이제 사주를 푸는데 이 사주는 제가 운용하고 있는 네이버에 청담역학 사주 카페 청담역학 사주 카페를 네이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청담역학 사주 카페에서 상담을 요청한 사주고 본인이 이렇게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했어. 지금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다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첫째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거 하면은 첫 번째가 1번,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것은 여자분이니까 남자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되게 궁금해하는 것이 남자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이나 학업은 앞으로의 향후 직업이나 학업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풀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신월의 간목에서 지지에서 신자 합하면서 임수가 투간했어요. 그러니까 임수는 이제 신금 속에 들어있는 신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 임경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수가 투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칠살격이 오리지널 원래는 칠살격이죠. 칠살격 사주가 임수 그 편관으로 임수 편인으로 격국이 변격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편인격 사주이고 동시에 편인이 용신인 사주입니다. 편인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편인이 용신이니까 보통 인수격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인수 속에 정인과 편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인격 꼭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인수격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용신이니까 인수 편인이 천간에서 을목과 간목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격국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을 때 인수 봉급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 봉급. 그러니까 인수라는 용신이 비겁을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비겁을 만났다 그런 격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이 사주의 격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했을 때 인수 봉급격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비겁을 보고 있어서 인수 봉급격이니까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완전한 파격이죠. 이 사주는 이 자체로는 완전한 인수격의 완전한 파격 사주다. 용신이 인수이고 인수격인데 인수격 사주가 비겁을 만나서 완전한 파격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대운 여기 있는 대운에서 이 사주의 파격된 요소를 개선시키는 어떤 것들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일사불성 보통 우리가 일사불성이라고 합니다. 일사불성 또는 빈천한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대운에서 이 사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거꾸로 대귀하고 대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대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원사주 타고난 이 사주 팔자 자체는 파격인 사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구조의 사주가 왜 파격이 되느냐 했을 때 인수가 이렇게 비겁을 만나서 있다는 자체가 파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격국이에요, 사주가. 그래서 아주 평범해. 이제 이 사주가 뭐 빈천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일사불성이 아니라 조금 뭐를 하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형편없고 뭐 격국이 무너졌을지라도 형편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제 기본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고위공직을 갖는다든가 재벌이 된다든가 꼭 재벌은 아니더라도 뭐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계층을 한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한 100층까지 우리가 사람의 계급을 이렇게 한 1에서부터 100까지 한 100가지로 구분한다면은 어디쯤이냐면 이 밑에라는 거죠. 평균 이하에 있기 쉽다는 거예요. 뭐 일사불성이라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완전 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면은 50등, 여기가 50등이라면 50등 밑에 있기 쉽다는 거예요. 일사불성 또는 이렇게 격국이 파격이 되면은 그런 현상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뭐 그것이 완전히 형편없는 사주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은, 편인을 용신으로 쓰면서, 비겁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이 많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다음에,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좋게 표현하면 뭡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또는 마무리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항상 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자합하고 임수가 통해서 임수 용신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무리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너무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르시스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공주과예요. 완전한 공주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나르시스트나 공주과라든가 눈치를 많이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이고 또는 자기중심적이다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성향을 봅니다. 이걸 또 좋게 표현하면 뭡니까? 완벽주의자죠. 뭐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데 본인은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공주과다, 나르시스트다, 또는 뭐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람은 요거 자체는 일간 간목이 지지 어딘가에도 통근을 못했어요. 못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수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간이 원래 통근을 해야 되는데 지지에 통근을 못해도 이 상태로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주에서는 비겁이 매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현 상태 요 자체만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는 또는 부모님의 관심을 좀 덜 보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기 쉬워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집안에서도 이제 부모의 관심을 좀 덜 받고 또는 내가 뭐를 했는데 뭐 유산을 받을 때 유산을 받는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도 나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적게 유산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어린 시절에는 잘못하면 이제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 사람 사주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원사주는 인수가 비급을 봐서 인수봉급격, 인수용급이라고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인수봉급격 사주가 파격이 됐다. 이거 그냥 파격이 아니고 완전한 파격입니다. 그런 구조고 또 하나 이 사주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신월이라는 것은 이제 8월 이후에 오는 그 8월 달인데 이건 가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나무죠. 추목이에요. 추목. 추목. 그러니까 가을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을 나무는 병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런 불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자 수국을 이루면서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간에나 뭐 이런 데 병정이라는 화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후도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의 계급을 1등부터 여기 1계급부터 100계급까지 이렇게 나누면은 이 위에가 이제 좋은 계급이에요. 높은 계급이에요. 여기는 낮은 계급, 최하 계급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있다고 봤을 때 이 중간이 여기가 50등 하는 거라면은 이 밑에 있는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원국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1번 남자복이 있느냐, 그 다음에 2번 직업과 학업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과 학업을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용신을 편인으로 쓰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한 직업이 의료계통이 가능합니다. 의료계통은 뭐 의사도 되지만은 뭐 약사라든가 또는 간호사라든가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썰미도 굉장히 좋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료계통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기술자 계통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어떤 사안을 봤을 때 핵심을 찌르는 어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거는 금방 재현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 계통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 사주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언어 계통인데 언어 계통에서 어문 계열입니다. 어문 계열에서 주로 외국어 쪽에 소질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음악 미술 같은 예술 계통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군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직업군은 문서 수발하는 직업입니다. 5번 문서 수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사 이런 데가 있으면은 문서를 수발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가씨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급료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단순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서 수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직업군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예술 계통이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예인도 됩니다. 연예인 계통도 가능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업군과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부드럽고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원만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간목일간이 이렇게 천을귀인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수기운이 강한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그렇게 모가 나는 사람은 아닌데 은근한 고집, 외골수 이런 성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항상 엉뚱한 결론으로 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게 학생이라면은 이게 이 구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해서 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했는 그 결과가 항상 나의 라이벌을 도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 친구들이 항상 더 잘해버리고 또 내 친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보러 가면 경쟁률이 뭐 5대 1이다 그러면은 나는 떨어지고 그 경쟁률만 높여줘가지고 합격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 그 남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항상 누군가의 학업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는 일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들을 이롭게 하는 사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것이 내가 일부러 남을 도와주거나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는 결과가 항상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제의 덕도 좀 없을 수 있고 인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원국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국 자체 대운에서 와서 여기에서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인덕이 있게 되고 또 친구도 형제의 덕도 누릴 수 있고 인덕도 누릴 수 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원사주 자체가 태어난 것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는 원국이 이제 인수 봉급격으로 합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무엇을 대운해서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인수격이기 때문에, 인수 봉급격이니까 첫 번째 인수격이 합격 사주인데 인수격이 합격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만나야 되는 것이 관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을 운에서 만나면 아주 좋고,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식상을 만나면 좋습니다.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수격이 그냥 인수가 아니고 인수격이 봉급, 그러니까 비급을 만났단 말이에요. 비급을 만나서 합격돼 버렸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세 번째로 재성을 만나도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나 식상이나 재성을 대운에서 만난다면은 아주 계속해서 발복을 할 수가 있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인성을 또 만난다거나 또는 비겁을 만나면은 나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의 손실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불화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관살이나 식상이나 재성이 볼 때는 발전할 것이고, 인성이나 비겁을 운에서 만났을 때는 폐운이 들어오거나 또는 운이 하강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초년에 이렇게 신미 경호 같은 경우는 관살이 운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사무지는 뭡니까? 재성이 운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병정은 식상이 운에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불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괜찮은데, 다만 여기에 있는 관살이 여기에 병정 식상의 하고 이 병정 정묘 병인대운과 신미 경호대운이 서로 바뀌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병정 여기 42, 52 요 대운들, 그러니까 정묘 병인 대운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뭐 처음에 이게 이제 남자 사주라면은 그렇게 반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여자 사주라서 처음에 먼저 관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주의 격이 조금 낮아진 그런 부분이, 좀 합격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러프하게 바라본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60세, 62세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2세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후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따라올 수 있고 어떤 손재하는 일들, 그러니까 재물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60세가 될 때까지 돈을 좀 많이 벌고 몸 관리도 잘 해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주가 먼저 여기에 천년 신미대운은 좋았는데 경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금이 편관인데, 이게 신월의 간목 사주니까 경금이, 경호대운에는 경금이 사주에 본기가 운에서 들어와서 이 경금이 용신이에요. 이때는 편관격이 돼요. 편관 칠살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와서 을목이랑 을경합을 해가지고 묶임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을이 아니고 여기 뭐 갑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여기 있는 임수와 함께 살용인수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살용인수. 살용인수로 아주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일간도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의 효용성을 매우 활용해서 상당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운인데 경금이 와서 을목이랑 합했다는 건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운인데 경금이 와서 을목이랑 합했는 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좋은 살용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버렸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차선책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결과로. 그러나 이것도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대운은 신미대운보다 조금 더 좀 불리한 위치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물론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지로 왔는 사오미 화방이 와서 이 사주는 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기운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기가 초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따뜻한 그러니까 환경이 성장하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기사대원하고 무진대원에 오면은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인수봉급격으로 합격이 되어 있는데 인수봉급격의 합격인데 여기 지금 재성운을 만난단 말이에요. 기사대원과 무진대원의 재성운을 만났는데 이것은 상당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23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기사부터 무진은 이제 요 밑에 들어오는 세운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발전을 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발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는 일들도 좀 많이 이루어낼 것이고 또 어떤 그 유혹을 뿌리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원래 세웠던 목표를 꾸준하게 밀고 나가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득제하는 운이 되기 때문에 돈도 꽤 버는 그런 괜찮은 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대운, 무진대운 또 좋은 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정묘대운, 병인대운은 좋은 운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요것은 이제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이 정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와서 이렇게 정림합을 해버려요. 정림합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요 대운은 여기에서 6개 대운 그러니까 병인 대운 신묘대운 신미대운에서부터 병인대운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은 대운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조금씩 부침이 있는데 요 정묘대운 또 약간의 부침이 있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요 운은 썩 좋은 대운은 아닙니다. 아마 이 대운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 정화가 와서 용신 임수를 정림합으로 묶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하거나 또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올 수 있고 또 부부 사이도 조금 불화하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게 지나면 병인대운이 오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여기에서 처음에 1대운부터 시작해가 병인대운까지 할 것 같으면은 경호대운과 정미대운은 조금 저조한 운, 조금 이것도 완전히 나쁜 운들은 아닌데 조금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요 마지막에 이제 을축대운, 갑자대운은 여러 가지 손재한다든가 또는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또 뭐 건강이 악화라는 게 꼭 어디 부러지고 뭐 수술하고 아니어도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태생적으로 이 사주 자체가 강박증이라든가 또는 우울증 또는 뭐 히스테릭한 거죠. 히스테릭 이런 질병과 매우 밀접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런 이 60대 이에 넘어가면은 이런 게 이제 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이런 현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히스테리라든가 또는 공황장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의 전부 다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외에 아주 가볍다면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고 다만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거든요. 첫째, 이제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고집은 세고 굉장히 공주과적인 기질을 가진 데다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질고 사람이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갑신과 임신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신동과라고 하는 영역인데 식신동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식신이 아닌데도 식신동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금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간목 연간이 간목인데 이렇게 식신동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이제 요거 자체가 사주가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귀격에 속합니다. 이거 시지에 여기 천을귀인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식신동과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격인데 다만 이 사주의 특징은 결혼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도 결혼이 잘 빨리 되지 않을 것이고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아주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거나 또는 뭐 있어도 뭐 한 명 이런 식으로 자식이 아주 극소수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결혼 자체가 굉장히 늦게 결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 자체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많이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런 구조는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주기 때문에 그런 자식에 집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 사람은 집착하면은 남자나 남편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가 있죠. 자식보다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보통 여자들은 다 자식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나와 그다음 내 남편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에게 올인함으로써 남편에게 소홀히 해서 그로 인해서 부부 불화라든가 나중에 이혼을 경험한다든가 그런 일을 겪거든요.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아도 남편이 최우선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돈도 벌어오고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대부분의 여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식이 중요한 그런 구조가 돼서 이상적인 구조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거나 없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결혼이 아주 늦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은 남자 복이 어떠냐? 일단 첫 번째 남자 복이라는 것이 남자의 숫자가 있을 수 있죠. 숫자. 두 번째는 남자 자체의 그 품질이죠. 품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사주는 남자의 숫자는 꽤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되고요. 남자의 품질은 보통 품질의 남자를 만날 것이다. 불량품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여자의 복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사임당 사주가 그런 거잖아요. 신사임당이 직장을 가진 적이 없죠. 그때는 가질 수도 없었고요. 봉건 시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어떤 전업주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림을 살 수 있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림을 살 수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가 않죠. 다만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 남자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잘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섬세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뭐 남자 복은 남자의 숫자도 많고 남자의 품질은 어떠냐 적어도 보통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형편없는 놈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이제 일지 자수와 월지 평관 용신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평관이 지금 일지 자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주를 제가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무턱대고 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도 꽤 되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남자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 우리가 이성으로서의 남자를 경험하는 첫 번째 기회가 왔는 것이 아마 이전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신축년 같으면 이게 한 고2 정도 될 텐데, 이때 빠른 사람이라면 아마 첫 번째 남자를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남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갑진년인데, 지금 경호되어 온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내년에도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아마 그 다음에 을사대운 지나가 가지고 병오년이죠. 병오년. 만약에 지금 금년에 갑진년에 만나면은 이제 병오년에는 다소 그 관계가 좀 어렵거나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의 20대로서 뭐 한 2년 정도를 사귄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은 가장 남자를 만나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남자를 만났다는 건 남자를 만나서 뭐 그냥 손만 잡고 지냈다든가 뭐 커피만 마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그 육체적인 결합이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운 신축년에 아마 빨랐으면 요즘 젊은 사람으로는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닌데 요 해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때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안 했다 그러면은 갑진년 금년부터 시작해 쭉 남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남자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아마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그 남자는 수준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보통 수준의 남자는 되고 형편없는 놈은 특히 아니다. 그리고 남자의 복은 있죠. 그 남자가 재벌한테 시집 갔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재벌한테 시집 갔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재벌을 가야 시집 간 사람들 금방 이혼해 오는 게 왜 그랬을까? 행복했으면 이혼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범할지라도 굉장히 이 사람의 남자는 이제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챙겨주는 남자니까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주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말년, 이때 가면 이제 건강의 문제라든가 돈이 계속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뭐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부침은 있지만 부침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항상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쨌든 이 과정들은 굉장히 괜찮은 운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주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식신동과의 현상도 가지고 있고 천을귀인도 있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비천하고 한심한 그런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사주가 식신봉급 인수봉급으로 이게 합격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도우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형편없는 설사식신동과가 된다든가 해도 형편없는 사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게 적어도 중간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자면은 첫 번째 남자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남자복. 남자복은 남자복의 종류가 뭐냐? 남자의 숫자도 될 수 있고 남자 자체의 어떤 품질 그러니까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떤 그 만나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다든가 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이 남자의 품질인데 남자 복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의 숫자도 될 수 있죠. 숫자. 한 명을 만나느냐, 여러 명 만날 때 숫자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품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가 특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품질은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직업운이라든가 직업운이나 학업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마무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게 공주과거든요. 공주과.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주도해가지고 뭐를 못하고 결정장애가 있고
특히나 여기 히스테릭하고 또 강박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걸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뭘 가졌냐 했을 때 직업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미용 관련되는 일들, 미용이라든가 에스테틱, 에스테틱이라고 하죠. 제가 여자이들 이게 에스테틱, 미용이나 에스테틱이나 또는 뭐 그 어떤 기술을 다루는 영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계통이 가능합니다. 의료계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연예인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외국어, 만약에 그냥 뭐 가르치는 건 교육계통도 됩니다. 교육계통도 되고 외국어 계통도 되고 또 여기 의료했죠. 이런 영역들이 직업으로서 괜찮고, 지금까지 경호대원에는 아까 좀 말했지만 경호대원은 차선책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없었어야 되는데 을목을 만남으로 인해서 최선책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능력을 100%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이때도. 그런데 그 후에 여기 오는 기사대원이나 무진대원 때는 상당히 발전하고 돈도 벌기 때문에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아마 계묘대원 계묘년이라든가 이민년, 작년과 재작년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런 얘기 다 하면은 이게 너무 양이, 이거 뭐 비밀도 아니지만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얘기를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금년 갑진년은 그 남자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때 어떤 결혼을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마 깊은 사귐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갑진년과 을사년 그냥 손만 잡고 커피만 마시고 그런 만남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일생에 제일 먼저 빨랐으면 요때 한 번 왔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 보면은 13살, 14살, 15, 16, 17 지금 잘 없어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왔다 그러면 이때 한 번 올 수 있었는데 이때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아니겠죠? 그러면 한 이때쯤 왔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오고 내년에 옵니다. 그래서 이때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이때 만나는 사람이 뭐 결혼을 한다는 거는 요즘 같으면 결혼이 전반적으로 30살을 넘어야 빨라도 30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숫자는 많고 남자의 품질은 표준 이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분 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청담역학 사주 카페 거기에서 문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식전 사주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